안녕하세요. 비트봄입니다. 지난 영상을 찍을 당시 200일선의 지지를 받는 86K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반등을 예상을 했고 현재까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상 파란색 52평선이 흰색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의 저점은 높아지고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또한 동시에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일봉상 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격은 피보나치상 0.236과 0.382 중간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을 한다면 1차 목표가는 피보나치 0.382 구간인 86K를 잡고 있으며 2차 목표가는 0.5 구간인 90K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까지는 최종적인 목표가 0.786 구간인 100K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4시간봉 골드크로스는 가끔 발생하지만 강력한 상승이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년 9월 19일에도 골든크로스 이후 큰 상승을 보였고 작년 2월에도 골든크로스 이후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1년 6개월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암호화폐의 시총 중 비트코인 시총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63%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는 1년 6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한다는 뜻은 알트코인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할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상승할 때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며 전체적인 강세장을 나타냅니다. 이 흰색으로 표시한 기간은 23년부터 24년 말까지인데요. 이 노란 기간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시중의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는 비트코인 주도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입니다. 이때는 알트코인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약세장을 나타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하지만 알트코인에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장세가 이 두 번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의 비트코인 가격은 조정을 받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알트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시기는 2022년 초부터 6월까지인데 이때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데 비트 도미넌스는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의 흐름을 보면 알트코인을 매도하고 비트코인은 저점에서 매집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 비트 가격이 크게 올랐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도 이 두 번째 케이스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은 세력이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집을 했을 때만 그 이후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위표는 고래들의 장기 매집을 알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이 보라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 초록색은 비트코인의 매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준선 아래에 있는 붉은색 영역은 비트코인의 매도를 나타내죠. 24년 9월을 보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매집을 했으며 그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4년 말부터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을 했죠. 그리고 4월달 들어서면서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이 매집한 비트코인을 길게 갖고 갈 건지 아니면 단기로 매도할 건지를 보기 위해 거래소의 순입출금 양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이 기준선 위가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입금한 것을 나타내고 이 아래 막대는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한 것을 나타냅니다. 3월달 들어서면서 거래소에 입금은 거의 없지만 출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보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집을 했고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인출해 장기 홀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이 시기는 22년도와 흡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이후 초강세장이 곧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는 기간입니다. 알트코인의 강세장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알트 장세는 보시다시피 그리 길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말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도 올랐지만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들이 한 달 사이 450%의 폭등을 보이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트 강세장은 비트코인 강세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고, 그 이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도를 보면 하락장의 마지막에서 알트코인장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강세장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왔죠. 따라서 알트 장세는 상승장의 끝에 나올 수도 있고 하락장의 끝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하락을 할 때입니다. 이때는 약세장으로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21년 하락장과 22년 하락장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특징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 알트코인에 유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에 유입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인데 22년도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급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장세를 약세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하락장이 아닌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미국 양적 긴축과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22년도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시기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양적 긴축 종료 시기부터는 알트코인 종목들이 급등하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은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유지하되 알트코인들이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상승세를 단 몇 달 만에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장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양적 긴축 종료 전까지는 비트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다가 양적 긴축 종료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서서히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3월 달부터 시작된 글로벌 투자 자산들의 폭락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3월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11%의 하락세를 보였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12%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3월 달에 마이너스 2.3%, 4월 달에는 오히려 플러스 2.58%의 상승률을 보였죠. 따라서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변동성도 크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큰 폭의 투자를 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도 이 리스크가 적은 자산으로 점점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상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 가우시안 채널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4년 9월에도 가우시안 채널의 지지를 받으면서 53K에서 97K까지 폭등을 했었습니다. 2020년 5월 반감기 이후에도 가우시안 채널에 총 3번의 지지를 받고 나서 모두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24년 4월 반감기 이후 가우시안 채널에 지지를 받는 것이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이후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승 주기의 마무리는 이 사이클 주기의 마무리인 올해 10월 6일경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 사이클도 마무리가 되고 RSI 강세 지지선도 하락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20년도 이후 하락세가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고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가우시안 채널을 하락 이탈하는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구간을 2020년도로 봤을 때 이 정도 구간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이 2020년도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이 가우시안 채널의 지지를 받으면서 동시에 이 상승 채널의 지지선과도 동시에 맞닿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을 보면 가우시안 채널에는 지지를 받았지만 이 상승 채널의 지지와는 연관이 없었죠. 하지만 현재 구간은 가우시안 채널과 상승 채널의 지지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더 높은 확률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더라도 4월달 또는 5월달쯤 장대 양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랙탈적으로 봤을 때 2017년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세장이 나오기 직전과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평선은 20일 카프만 이동평균선입니다. 현재 구간은 이 카프만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자리로 카프만 이평선을 한번 돌파한 이후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이 상승세를 이어갔고 현재도 비슷한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프만 이평선은 추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개량된 이동평균선을 말합니다. 보통 추세장에서 정확한 타점을 제공해주고 있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뒤 강세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이 정도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장대 양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